오늘은 무슨 촬영이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영상이냐면 이 영상이에요. 다시 취준 그동안의 이야기라는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을 사실은 뭔가 저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려는 목적도 있었고, 뭔가 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초심이나 기록을 용도로 이제 이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올린 다음에 제가 어찌됐건 다시 이제 취준을 했단 말이에요. 취준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따로 얘기를 하거나 업로드를 한 게 없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7월 15일날 제가 처음으로 몸담았던 패션 회사를 관두게 되고요. 8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 쉬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더 좋은 오퍼를 주었던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 이제 제가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직을 하고 나서 거기가 사실은 규모가 스타트업 정도의 규모인 회사였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제 모든 스타트업 회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적응을 못하는 게 있었어요. 적응을 못하는 것도 있었고, 막상 밖에서 저한테 오퍼를 줄 때 들었던 얘기랑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겪었던 업무의 범위? 업무의 연장선이 너무 많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회사도 제가 10월 1일에 다시 퇴사를 하게 되고요. 퇴사를 한 후에 이제 저의 그런 되게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그 8월 15일부터 10월까지 일을 했던 그 기간을 저는 일을 했던 기간이라고 제 스스로 사실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뭐 거기서도 한 45일 정도 되는 기간이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 시간이 있었지만, 어찌 됐건 그거는 형식상으로 따져봤을 때 정식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보기 힘든 기간인 거죠. 사실 따져보면 저는 7월 15일부터 무직 상태인 거죠. 7월 15일부터 무직 상태였던 거고,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게 10월 1일인 건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 막 사람들이 난 크리에이터 하고 싶다, 크리에이터 전향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도 영향이 되게 크게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사회 시스템 속에서 녹아 들어가지고 내가 회사에 다시 재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느냐, 뭐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고민을 막 해봤을 때 사업이랑 자영업을 하기엔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접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크리에이터 아니면 취업 준비,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약간 스파이더맨이 뭔가 위화감을 느끼거나 위험을 느끼면 그 스파이더맨 찌릿이라고 하잖아요, 팅글.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유별난 사람이에요. 되게 예민하고 유별난 사람이고 외골수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남들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이게 뭔가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지고 위화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를 가느냐 아니면 다시 재취업을 하느냐, 여기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에이터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이 시장 속에서 나는 결국에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제가 뭔가를 할 때 뭐 크리에이터가 됐든 사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내가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뒷받침되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제가 패션 크리에이터를 한다고 쳐. 근데 10년 뒤에 패션 크리에이터를 하는데 제가 걸어온 발자국이 10년 이상 동안 패션 회사에서 무언가를 했던 사람이라는 뒷받침할 근거 타이틀이 있는 상태로 하는 것과 그냥 생으로 패션 크리에이터를 하는 거랑 잠재 가치가 저는 전자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내가 아직 크리에이터의 길을 가기엔 내가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재취업의 길을 걷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재취업의 길을 걷기로 하고 나서 어떻게 또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또 색다른 팝업을 준비를 해서 팝업을 또 했었고, 또 그 안에서 되게 좋은 성과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고, 그렇게 연속적인 인연들이 누적되면서 이제 만났던 분의 또 다른 오퍼로 제가 지금 회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 회사를 들어오면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그 전에 오퍼로 회사를 입사했던 조금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오퍼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사실 좀 오래 했었어요. 오래 했었는데, 저한테 오퍼를 주신 분이 제가 이게 팝업을 되게 연속적으로 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사실 그 전부터도 이제 SNS 상으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작업들을 같이 하면서 저는 이분을 되게 리스펙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한 회사에 되게 오래 다니고 거기서 뭔가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낸 과정을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리스펙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회사에 지금 팀 리빌딩을 하고 있으니 한번 내가 제안을 해보겠다, 회사 측에. 한번 면접을 한번 봐보는 게 어떠냐 해서 면접을 이제 보러 간 거죠. 근데 이제 면접 보러 가기 전에도 사실 제가 세 군데를 이미 붙어놓은 상태여서 제가 이제 거기에 출근 유무만 알려주면 되는 상태였는데, 하나는 이제 똑같이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인데 이제 팝업을 메인으로 하는 데였고, VP, VMD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였고, 또 하나는 이제 도메스틱 베이스의
패션 브랜드였고 하나는 이제 스타트업 플랫폼 사업하는 그런 회사 세 군데를 붙었었는데, 사실 저는 만약에 이 회사를 안 갔다면 그 스타트업 플랫폼 쪽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갔을 건데 아무튼 간에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일단 제가 리스펙하는 분이 오퍼를 줬기도 했고, 이 친구가 우리 팀에 들어오면 뭔가 좋은 성과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분이 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 면접도 잘 보고 나왔고, 그래서 지금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도 작년부터도 뭐 취업 관련해가지고 되게 불시장이다, 뭐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는 뭐 거의 매년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패션 시장이 뭐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많고 다 알아서 잘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꿈이 있잖아.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싶잖아요. 패션에서 일을 하고 싶잖아. 제가 이런 컨텐츠 영상 올리면 저한테 생각보다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그 전에 블로그에서도 글을 올렸었고, 어떻게 이제 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모교에서 저한테 시간 초청 강사 1시간만 한번 와가지고 패션 MD는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패션 M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도 하고, 쪽 취업과 관련된 컨텐츠도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에 저의 이런 인사이트를 담은 이야기들을 올릴 때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패션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엔 단순히 옷을 사고 옷을 입고의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패션은 결국엔 옷 더하기 문화인데, 이 패션 쪽으로 내가 취업을 하려면 결국 이 문화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패션 문화라고 한다면 되게 특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남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페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뭐 무슨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이 패션이라는 문화를 이제 소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SNS를 성장시키고 뭔가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 활동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되게 특별한 연을 맺는 거라기보다는 관계를 잘 쌓아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한국의 패션 시장은 되게 좁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이 옷을 사고 이 사람이 결국 저 옷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이제 뭐 아름아름 않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은 점점 계속 더 확대되고 있고 대중들한테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튼 간에 내가 그런 문화 속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그 문화에 먼저 내가 뛰어들어서 몸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는 커뮤니티 활동이든 SNS 활동이든 내가 패션에 대해 그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계속 활동을 해놔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 조금 더 취업 시장의 문턱이 좀 낮아져요. 이건 근데 진짜 팩트입니다. 패션 시장에서는 이런 연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좀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좋고, 특히 한국에서 패션 MD는 취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경우는 취향이 중요해요. 그 취향이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 브랜드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올곧은 취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패션 MD들은 취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소비를 했을 때 내가 그 소비를 왜 했는지, 그 소비를 하면서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만족을 했는지, 그렇다면 내가 왜 이 경험에 만족을 했는지, 이런 거를 정말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고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패션 MD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취향이 담긴 옷들만 구매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구매해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이 옷을 왜 구매했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이 브랜드를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지, 이 옷을 샀을 때 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지, 왜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SNS 채널을 성장시켜보든 아니면 뭐 운영을 해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잘한 사람들은 현업으로 와서도 지금 이 브랜드가 내 취향의 결과 맞든 안 맞든 적응을 금방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담은 이 브랜드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내 취향이 담긴 브랜드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내가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야 될까, 어떤 식으로의 기획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선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금방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두 개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자소서도 좋고 포트폴리오도 좋은데 그 두 가지를 꼭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더 좋은, 더 원하는 그런 회사로 취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아직 3년 차가 안 됐는데 그 이제 패션 쪽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그래도 3년은 해야 너 경력직으로 인정해주고 너 그래야 이직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실 거고,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안 들었다가 고생을 좀 했는데 제가 연차로 따지면 아직 3년차가 안 됐고, 3년차가 안 된 와중에 이직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실패도 해보고 어쨌든 다시 안정적인 회사로도 오고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뭐 뻔한 얘기들은 이미 다른 유튜브 분들이 뭐 다 잘 다뤄주시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정말 제가 느꼈던 얘기를 하자면
자소서를 절대 AI로 쓰지 마세요. AI의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그 도움을 받은 걸 나만의 언어로 풀어서 다시 작성하고 나라는 사람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되게 첫인상이 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양아치 같아 보이기도 하고 노는 거 좋아 보이기도 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 잘 못할 것 같고 선배랑 트러블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맞아요. 되게 날카롭게 생겨서 그런 이미지인 걸 저도 알고 있고 제 이력서 사진에도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 앞단에다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써요. 제 외모는 이렇지만 사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되게 진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항상 저는 제 자소서 앞단에 무조건 써놓거든요. 그거를 쓰고 나서 확실히 면접을 한번 보자라는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가 어떤지 본인의 성격이 어떤지 조금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자소서에 막 내가 잘한 얘기만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 조직과 잘 어울러질 수 있는지 그런 자소서를 좀 써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몰라요. 인사팀 입장에서는 물론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좋지. 근데 패션 쪽에 관련된 인사만큼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게 또 없어요. 그만큼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혼자 했다기보다 팀 단위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했다라는 것만 어필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트러블 없이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를 꼭 써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갈 때도 내가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패션 회사가 되게 많아요. 뭐 개인 사업자도 있고 뭐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자영업자죠.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의 중소기업이 있고 아니면 진짜 소규모인 그런 브랜드도 있고 뭐 중견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진짜 유형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들의 면접 자리를 갈 때마다 나는 평가받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여야 돼 저렇게 보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면접을 들어갈 때 항상 나도 이 회사를 평가하러 가는 사람이야. 내가 이 회사에 맞을지 안 맞을지 나도 확인을 해봐야 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꼭 면접을 들어가서 사회성 없는 질문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는 질문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의 사원수는 몇 명인가요? 뭐 제가 이 회사를 알아봤을 때 연매출이 이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했는데 실제 연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뭔가 회사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꼭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질문들 말고도 물어볼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첫 회사를 다녔던 경험도 있고 오퍼 받아서 들어갔다가 아니어서 나온 회사의 경험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회사 면접을 볼 때 인사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 회사에 인사팀은 있느냐,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뭐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꼭 물어봐요. 그거를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돼요. 그걸 물어본다고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좋게 생각하면 그 회사가 이상한 겁니다. 신입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나도 이 회사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그게 진짜 필요해요. 그거를 꼭 해서 가시고 회사 들어갔을 때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인사팀이 없는 회사는 무조건 나오세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인사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소기업을 이제 사람들이 조소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중소기업들을 다녀보면 진짜 조소기업 같은 중소기업이 있고 강소기업 같은 중소기업이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조소기업 같은 중소기업은 그냥 단순히 우리도 중견기업이 되고 싶다 해서 그쳐요. 근데 강소기업 같은 중소기업은 우리 중견기업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돼 라는 게 보여요. 그걸 보는 기준이 인사팀이에요. 인사팀이 있는지 없는지 인사팀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그게 명확히 없다라면 일주일 동안 한번 회사를 지켜보세요. 일주일 동안 회사를 지켜보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이직을 할 때 스텝업을 해서 이직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스텝업이라고 하면 뭐 연봉 인상 아니면 뭐 회사 복지가 더 좋은 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 더 좋은 회사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한 단계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인지 한번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 그런 게 없다 싶으면 그냥 발을 빼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가시면 인사팀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잘 해보시고 인사팀의 업무가 잘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지 세분화되어 있는지는 파악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사팀에도 뭐 경영관리를 봐주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인사고과를 봐주시는 분이 있을 거고 회사의 총무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뭔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업무의 세분화는 솔직히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파악하는 게 월권이기 때문에 그 일의 배분이 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을 해보고 야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빠르게 발을 빼세요. 왜냐면 이 인사고과의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연봉 협상을 할 때 제 경험으론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올해 회사에서 뭘 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를 해서 가가지고 간략한 PT를 통해서 내 연봉을 어필을 하는 게 있고 그냥 되게 간략하게 뭐 연봉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보는 데가 있어요. 후자가 되게 간단하고 나이스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 후자 같은 경우는 내가 올릴 수 있는 연봉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 이미 이 사람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연봉을 올릴 그 한계를 정해놓고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소해서 물어보는 거야. 왜? 난 어차피 이 친구한테 100만 원 이상 올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200만 원 이상 올려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야. 불러서 들어보고 그래?
근데 요건 어때? 라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 연봉을 올려준다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은 없거든. 기분이 일단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를 해요. 그리고 그 회사를 계속 다녀버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금 이 시장 안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고과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싹 훑어보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회사인 것 같은 경우엔 빠르게 그냥 발을 빼세요.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했던 건데,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했고 내 위에 사수가 있어. 그러면 사수가 나한테 어떠한 업무를 줄 때까지 그냥 시키는 것만 똑부러지게 잘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것만 똑부러지게 잘하면 사수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나한테 업무를 넘겨줄 거예요. 그럼 그 넘겨주는 업무를 잘 이해하고 실수 없이 먼저 잘 수행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저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저런 일 하고 싶어요, 이 일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회사 내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 됐든 취업이 됐든 일단 회사를 가면 한 3개월 동안은 회사 내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회사 내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회사 내의 조직원들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그게 빠르게 잘 되면 그 회사에 적응을 잘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 적응을 잘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봐요. 눈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다 해. 그럼 적응을 잘 하면 이제 하나씩 중요한 업무들을 넘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커리어에 욕심이 있어, 난 욕망 있는 사람이야, 야망 있는 사람이야,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마음가짐 너무 좋지만 잠시 내려놓고 회사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나한테 지금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눈 감고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조금 만드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3개월 동안 잘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본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신뢰도가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건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30살이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고 가장 일을 열심히 할 현직자의 경력이라서, 그래서 좀 더 날것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네요 오늘. 저는 필요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이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랑 열심히 하고 포기하는 건 또 다르니까 일단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또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서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테니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